안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영화 그래비티에서 여성 우주인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우주 유영을 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여성 우주인의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는데요. 알고 보니 최근까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미니 12호를 타고 버즈 올드린이 인류 첫 우주 유영을 한 지 반세기 만에 여성 우주인 팀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국제 우주정거장 미션에 여성 우주인이 참가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우주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선외 활동의 여성 우주인 팀이 단독으로 성공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한 여성 우주인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옷이 어디 탐험 갔다 오신 복장인데요. 네,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 정말요? 저 모르고 진짜 질문 드렸는데 네. 진짜로 갔다 오셨나요? 네, 제 유니폼이죠, 이게. 네. 어딜 그렇게 탐사를 많이 다니세요? 탐험도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을 조금만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볼 게 많습니다.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부럽다. 나도 그런 거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이기도 하면서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여성 우주인들이 첫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 네. 왠지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다녀온 여성 우주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 유영에 처음으로 이번에 그 성공을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우주 유영이 어려운 거예요? 네, 일단 그 우주 유영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이벤트가 이슈가 되는 거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이 우주인들이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인류 역사상 첫 우주 유영은 이 1965년도에 모두 남성 우주인으로만 구성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의 그 첫 우주 유영을 봐도 1984년도에 이 구스론의 우주인인 스베틀라나 샤위츠카야가 성공을 했지만 그때도 남성 우주인의 지휘 하에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번에 첫 여성 우주인들의 이 우주 유영이 사실 올 3월 달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2명의 미국의 우주인과 1명의 그 캐나다 우주인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국제 우주정거장에 이 여성 우주인들이 입을 만한 우주복의 사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옷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 우주복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 우주복에 맞는 사람을 교체하는 게 빠르다고 그래서 부산이 됐다가 드디어 이번에 이 2명의 여성 우주인으로 이루어진 팀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옷 맞춰 입고 간 거예요? 옷 맞춰 입었다기보다 그 우주복의 사이즈에 맞는 새로운 여성 우주인을 1명 추가를 해서 2명이 성공을 한 겁니다. 참 옷이 좀 뭐 비싼 거야. 뭐 비싸더라도 좀 맞춰주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남성 우주인이 입는 거, 그 우주복에 그 정도 크기나 덩치가 되는 여성 우주인을 꼭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좀 웃지 못할 일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여튼 이번 그 여성 우주인들의 이 우주여행의 성공은 사실 그동안 이 우주 미션의 주체가 사실 남성들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정말 여성들끼리 단독으로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확인이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차기에 이제 다른 우주 미션들을 수행할 때 여성들의 진출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혼나는데요. 집에서는 잘하지. 왜 바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니 여성들은 여성들끼리만 팀 짜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제약이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사실 제약이라기보다 원래 우주 미션 자체가 이제 그 국방, 군사
네, 이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건데 실제로 이제 우주 개발 초기에 이 우주인을 선발을 할 때 정말 전문가들의 코멘트는 뭐였냐면 오히려 여성이 우주 공간 같은 데 나갔을 때 이런 심장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활동도 더 활발하고 네. 또 이렇게 세력도 작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그런 어떤 남성 우월주의에 가려져서 사실 여성 우주인들이 빛을 많이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주 유형하고 물속에서 네.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녀분들 보세요.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침 훨씬 더 같은 맥락이죠. 네, 네. 남성들보다 훨씬 더 네. 해녀분들이 잘 물속에서 그렇죠. 숨도 오래 참고 그리고 추위에도 더 잘 견디고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정교한 작업들도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네. 요즘 너무 이러니까 젠더 갈등 얘기 나오고 남녀 차별 얘기 나오는 거 네, 아닌가 오늘 방송에 좀 드는데.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우주 유형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우주선을 고친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위성을 수리한다거나 네. 허블 망원경을 수리한다거나 그렇죠, 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우주형을 한다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이 우주 유형을 그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보면 네.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스페이스 워크, 워크요? 예, 걷는 거죠. 예, 우주 공간에 걷는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이 우주 공간 자체가 이 마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상의 제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혼자 가서 걸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뭐 로프나 그리고 로봇 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유인 기동 장치 MMU라고 그래서 네. 그 그래비티에 나왔던 그 추진울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있었잖아요. 이제 소형 우주. 그런 것들을 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우주 유형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이 우주 유형 자체는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는 되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네. 정말 그 빠르게 움직이는 그 우주선 외부에 나가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렵죠. 네. 그럼 이번에 우주형에 성공한 네. 여성 우주인들은 네. 어떤 뭐 특별한 미션이 있었어요? 네, 아주 뭐 특별한 미션이 있었는데요. 그 일단 이번에 목표는 그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담당하는 이런 전력 제어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우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우주여행을 성공을 한 거고요. 우주 정거장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우주 정거장이 이 지구에서 300에서 400km 상공에서 돌기 때문에 네.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BCDU라고 불리는 네. 이런 약간의 그런 충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자주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밖에 나가서 무려 거의 7시간 가까이 이 우주 여행을 통해서 이 배터리 교체 작업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폴로 우주선 타고 가서 네. 달에 그 뭐 착륙하지는 네. 못했죠. 발을 딛지는 못했지만 네. 그 사령선에 있었던 네. 마이클 콜린스 네. 그 책 쓴 거 제가 네. 읽었을 때 우주에 가면은 팔을 마음대로 이 팔이 제어가 안 된대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가만 그 좁은 우주선에 있는데 네. 팔이 공중으로 막 이렇게 떠다닌대요. 그렇죠. 이게 이 팔을 어디다가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뭔가 수리를 하고 고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뭐 드라이버 하나 잡는 거, 볼트 하나 조이는 거 모두 다 그 커맨더의 명령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작은 작업도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여성 우주인들인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주 역사를 새로 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번에 그 여성 우주인 팀의 우주여행에 성공한 분이 두 분인데요. 일단 그 나사의 여성 우주인인 크리스티나 코우하고 제시카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 일단 그 크리스티나 호우는 원래 전기공학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이 우주여행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네 번째 수영을 했던 거고 사실 올 3월 달에 그 첫 번째 우주여행을 할 때도 이 사람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복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두 명의 여성 우주인이 이제 밀려나고 이번에 그 제시카 메어 이 박사는 해양생물학자인데요. 이번이 첫 번째 우주 유형이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가 왜 우주로 가요? 일단은 그 해양생물학이라는 게 우리가 뭐 바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뭐 확장시켜 보면 우주에도 우리가 뭐 유로파나 이런 뭐 타이탄 같은 곳에도 바다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주 미션의 생물학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바다만 할 줄 알았더니 네. 우주에 가서도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우주선 밖에 나간다는 거는 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칫 실수하다 보면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네. 사람이 그냥
안 보이는 곳으로 날아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사고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사고가 한두 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네. 다행히도 지금까지 우주유영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영화는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만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 많은 훈련을 받은 덕분인데, 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다가 이 안전줄이 끊어지거나 네. 또 영화 그래비티처럼 이런 위성 파편과의 충돌 등의 위험은 네.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성 파편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진짜 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요? 높죠.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뭐 과거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만에 엄청난 위성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위성 외에 진짜 존재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여성 우주인들이 우주 유영을 한 게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된다면서요? 네. 그 저희 프로젝트 얼마 전에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 나사에서는 2024년까지 이 달 남극에 착륙한 다음에 이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하는 아르테미스라는 미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여성 우주인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달에서 선외 활동을 할 이 우주인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선발을 한다고 나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여성 우주 유영에 성공한 이 2명의 이 우주인이 아무래도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참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이번 진짜. 쇼는 되게 예행 뉴스 같은 걸 한 거죠. 네. 근데 얼마 전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미션에 사용할 우주복을 공개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한 달 전쯤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그 이번에 공개한 우주복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네. 하나는 이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이 발사할 때랑 귀환할 때 그 네. 우주인이 타는 우주선 안에서 입는 그 우주복이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 표면에 착륙해서 이 탐사 미션을 수행할 때 착용하는 우주복인데요. 네. 이 선외 활동용 우주복인데 일명 XEMU라고 부르는데요. 이 XEMU 이 우주복은 이 우주인이 달 표면을 탐사할 때 입는 우주복인데 허리랑 뭐 팔, 이 다리 같은 관절 부분에 이 베어링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 있어서 구부리고 팔을 움직이거나 또 앉거나 걷는 동작을 기존의 우주복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션인가 네. 거기 보면은 화성을 네.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할 때 그렇죠. 우주복 입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거의 뭐 그 영화에서 이제 미래의 어떤 우주 탐사를 그렸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폴로 계획의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 네. 이 우주인들이 뭔가 망치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우려고 수그렸다가 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기억나요. 보게 됐는데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관절이나 뭐 이런 뭐 발목의 움직임들이 네.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축적을 해서 이 우주복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되게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우주복은 이제는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누가 데려가더라도 약간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착용성까지 줄이고 작용한다니까. 키우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 우주선이 된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주복만 연구를 해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앞으로 뭐 우리 새 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네.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달 착륙 미션 드림팀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지난주부터 이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 천문 연맹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이제 우주 관련된 뭐 연구소 기업들이 다 모이는 아주 큰 규모의 컨퍼런스인데 네. 네, 그 미션에서 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르테미스 미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사 주도의 이 달 탐사 미션 외에도 이렇게 제프 베조스나 그리고 네. 앨런 머스크 같은 그 민간 우주 기업들이 자기네 독단적으로 또 이런 그 달 탐사 미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오리진에서는 이제 그 달 착륙선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그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럭히드 마틴이나 그리고 또
또 우주 비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들이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우리 민간 주도의 이제 달 탐사도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상업적인 거니까 네. 뭐 달 탐사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하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런 발표를 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한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네. 이거 사실 반신반의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진짜 달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네. 진짜 갈 건지 네. 아니면은 가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꿈을 네. 심어서 네. 주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 있겠지만 일단 거리상으로 네. 네, 화성보다는 훨씬 더 네, 현실 물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네.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네. 진짜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건 맞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행보들을 보게 되면 뭐 그 스페이스X에 밀려서 약간 그 블루오리진이 네. 그 성과들이 많이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거의 뭐 스페이스X랑 동등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네. 되네요. 근데 오늘 이제 쭉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여성 최초의 이제 네. 뭐 우주인, 우주여행에 네. 성공하고 이런 얘기들. 네. 탐험가님은 이런 뉴스 보면서 오늘도 제주도 네. 탐험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또 우주 개발사에 또 뭔가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네. 이런 좀 성취감들을 많이 느꼈는데 뭐 오늘 프로에서 이제 뭐 82년생 김정 얘기도 하시고 이런 이제 주변 사회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는 뭐 진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능력이 있고 정말 할 자질만 있다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그냥 어떤 고정관념, 이념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그냥 이런 기회들을 많이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단순히 이런 게 그냥 우주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이런 어떤 평등,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안 맞는 게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왜 자꾸 여자 남자로 구분하죠? 그러긴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우주 얘기하면서 네. 지구 그 우주 안에 지구가 진짜 정말 조그만한 건데 정말 더덥다. 그렇죠. 그 조그만한 거 안에서 서로 땅덩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남녀로 갈라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여성 우주인들이 좀 더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성 우주인 얘기한 날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노래입니다. 왜 왼손잡이? 아마 그 가사를 자세히 음미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사회 통념에 적응하는 메시지들이 이 가사에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더 이상 이런 것 좀 편가르지 말고 좀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패닉의 왼손잡이. 저 왼손잡이거든요. 저 구기 종목이나 이런 건 다 왼손으로 하거든요.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하고 그러지만. 지금 제대로 골랐네요. 그래서 많은 구박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니까. 그렇죠. 네, 1960년 미국 잡지 룩은 여자가 우주에 갈 수 있을까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패닉의 왼손잡이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